본 방송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생하기 바라며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동지의 이지와 한주 예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동물농장에서 굉장히 네. 인상 깊었던 내용을 다뤘었는데 맞아요. 강아지 공장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네,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TV가 없어서 예고편으로 봤습니다. 저도 기사로만 봤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 실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서명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줬는데 주변에 네. 그분들이 너무 충격받고 너무 분노에 차올랐다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네. 그래서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끔찍할 정도의 그런 거는 보지 못했는데 네. 저도 보고 좀 많이 놀랐었어요. 거의 한 반년 정도 취재해서 그 내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동물농장 보셨어요? 저는 좀 비겁한 성격이라 못 봤습니다. 네, 왜 비겁한 거예요? 좀 되게 소심하고 좀 잔인한 걸 못 봐서요. 네. 항상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하고 저는 못 봐요. 맞아요. 네. 마음이 아프죠. 네, 많이. 그래서 그 뭐 실상에 대해서 뭐 모르는 건 아니어서 네네.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좀 비겁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못 봤어요. 저희 네. 집에서 아침에 와이프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못 봤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 때 엄청 동물을 좋아하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혼자 맞아요. 울고 속상하고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방법은 모르고 해서 저도 나중에는 그걸 결국 비겁하지만 외면하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진짜 다시 해보자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피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현아가 우는 거 보고 네.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 현아 되게 밝은 분인 줄 알았는데 현아님한테 관심이 많으신가요? 예뻐서. 네, 저희 아동치는 동물과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송이고요. 네. 너무 뜬금없었죠? 네, 이번 회에서는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 잡지 오보이의 김현선 편집장님과 함께 동물 보호 그리고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선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현상님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뭐 잡지 만들기 전부터 네. 옛날부터 원래 패션 사진 찍던 직업이 있어서요. 네네. 다 거의 대부분이 저를 그냥 실장이라고 불러요. 실장님. 네. 네. 그럼 저희도 실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실장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현성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물 복지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패션 문화 잡지인 오보이를 2009년에 창간했고 네네. 지금 이제 6년 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생업으로는 이제 패션 사진으로 네. 먹고 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잡지는 이제 무료 잡지지만 어쨌든 만들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그런 제가 관심이 있는 동물 복지나 환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보이 잡지는 그냥 외형적으로는 패션 문화 잡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주제를 바꿔가면서 네. 문화적이거나 뭐 패션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네. 한 40페이지 정도의 특집 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연예인들이나 네. 유명인들의 화보나 인터뷰 네. 로 구성돼 있고 네네. 또 이제 매달 진행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진하는 사람이니까 네. 사진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신인 작가라든가 네. 아니면 뭐 동물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든가 뭐 좋은 풍경을 찍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사진을 이제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잡지고 1년에 이제 월간이긴 한데 10권이에요. 12권이 아니고 네네. 6, 7월하고 12월, 1월호에 합본이 나와요. 아, 합본 괜찮네요. 예. 그 시기가 이제 광고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네. 아, 또 네네. 그리고 1년에 12권 만들려니까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첫 해에는 12권을 만들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종의 약간 좀 여유를 주자 해가지고 네. 합본으로 만들어서 1년에 10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기획도 하고 네. 뭐 섭외도 하고 촬영도 하고 디자인도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 매월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디자인도 프로그램 배워서 하고 배포도 저희 스튜디오 식구들이랑 차 몇 대에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제 서울 배포까지? 전역을 돌면서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전국 배포망이 저한테는 이제 없으니까 네네.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보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기 구독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지방에도 일부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본사가 있는 그 뭐 브랜드나 네. 뭐 카페 같은 데다가 주면은 네네. 그 본사에서 이제 지방으로 네. 보내주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부산, 광주, 대구 뭐 이런 데 몇 군데에는 네. 뭐 소량이지만 그래도 오보이를 보실 수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는 뭐 아주 뭐 택도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배포 직접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맡겨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배포를 이렇게 차에 싣고 해서 갖다 드리면은 또 직접 가면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쵸. 저는 예, 직접 예. 가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특히 뭐 홍대 쪽은 제가 자주 가고 네네.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도 가끔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직접 돌리는 거랑 또 이렇게 그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그냥 가서 막 던져주고 오는 아.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서 네네. 아직까지 직접 배포를 하고 있고 그래도 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쉴 틈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1년 내내 뭐 마감이에요. 예, 그 뭐 촬영도 계속 있고 네. 뭐 항상 깨어 있는 시간에는 컴퓨터 앞에서 이제 마감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이제 특집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네. 뭐 요번 달 마감하면서 다음 달 거 준비하고 뭐 생각해가지고 정하고 또 섭외 전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진짜. 저는 이거 야동지 기획하면서도 되게 생각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편집을 이제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혼자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특집 기사 같은 경우는 직접 다 기획해서 쓰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에디터 친구들이나 네. 좀 부탁해가지고 글을 부탁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또 어쨌든 기획이랑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혼자 하죠. 근데 사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할 생각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통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4-5명 모여가지고 잡지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혼자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소통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정도 혼자 만들고 네. 그 결과물이 어떤 건가를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 저의 어떤 그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네. 같이 만들자라고 기획하고 시작했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년 넘게 혼자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혼자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상수동에 그 편집 매장 뭐 이 커뮤니케이션 센터도 생기고 그런 네. 차에 좀 더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만들려고 지금 기획은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그 센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보이 잡지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뭐 물론 그 잡지도 오프라인 잡지지만 네. 네. 잡지가 아닌 이제 현실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독자들과 오보이의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네. 편집 매장이랑 전시, 뭐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 단체나 환경 단체들의 어떤 안내 책자들도 다 모아놨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린피스에 만약에 가면은 네. 그린피스에서 제작한 자료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오면은 모든 단체나 이런 데서 만든 자료들이 한꺼번에 다 있으니까 박물관이네요. 박물관까지 되면 물론 좋겠지만 어쨌든 그 동물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원스톱으로 이렇게 뭐 정보도 얻고 재밌는 자료도 보고 뭐 그 오보이가 제안하는 뭐 제품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는 뭐 전시도 보고 그런 장소예요. 저는 그 센터가 그 뭐지 오픈식을 할 때 따로 이렇게 오픈식을 안 하셨다고 하셔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홍보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고요. 아 정말요? 네. 6년이나 하셨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벌리는 거를 잘 못해서 사실 오보이 만든 것도 제가 동물이나 환경 때문에 한 거고요. 성격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게을러요 제가. 정말요? 예, 되게 게으르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그냥 할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돼서 의도하지 않게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긴 했는데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는 있어요. 그럼 가끔 6년 동안 엄청 늘어지고 싶었던 날이 없으셨어요? 뭐 항상 그렇죠. 항상 그런데 그래도 이건 뭐 사명감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좀 거창하지만 표현이 이거는 계속 나와야 되는 책이고 독자들이랑 어쨌든 제가 뭐 개인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동물이랑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죠. 오보이가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6년 이상 만들었는데 처음에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슬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사실 처음에 한두 권 나오다 말 줄 알았다. 정말요? 그러니까 뭐 잡지 만드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 일인데 혼자 뭘 만들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제가 뭘 하겠니 하면서 뭐 한 2권 3권 정도 나오다가 포기하겠지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고서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년 3년 계속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고맙죠. 얘기 그렇게 해주니까. 사실 뭐 제가 오보이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죽어서 그때 되게 슬프고 힘들어하다가 그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오보이를 만든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절대로 안 키우려고 했었는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제 그 올라온 거를 보고 도저히 입양을 안 할 수 안락사를 시키는 거의 날짜가 다 된 아이였고 그다가 이제 종자도 없는 그런 이제 사실 그 안락사 남은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 보호소에 들어간 아이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자고 귀여운 아이들도 거의 입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가 이제 뭉치랑 유부라는 아이인데 걔네들 뭐 둘 다 이제 잡종이고 뭐 조그만 아이들도 아니고 이래서 거의 뭐 100% 안락사 당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딱 봤는데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출장 갔다가 또 다쳐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저렇게 뭐랄까 목발 짚고 다니던 때였었는데 목발 짚고 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이랑 같이 컸기 때문에 뭐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유기견이랑 고양이들 되게 많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많을 때는 집에 개가 28마리까지 있었거든요. 고양이도 한 6, 7마리씩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컸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저희 가족 같은 아이였었죠. 가족 같은 아이였는데 제가 98년에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자식처럼 데리고 온 아이가 이제 2마리가 푸들이 2마리가 있었는데 걔네들 죽고 나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되게 괴로워하다가 오보이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28마리와 고양이 그 몇 마리가 같이 있으면 안 싸워요? 안 싸웠죠. 끼리끼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던 애들이고 뭐 좀 늦게 들어온 아이들에도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다들 성격이 좋았나 보다. 그럼요. 그리고 좀 약간 뭐 차별적인 요소가 있긴 했었는데 마루에 사는 애랑 마당에 사는 애들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매일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하셨지만 저도 종종 이제 개 밥 주고 그 똥 치우고 물 청소하고 개 밥 주고 그다음에 오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그런 강아지나 개가 먹는 사료라든가
사료는 물론 있었지만 어떤 간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그래 많이 없었을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새우깡도 뿌려주고 네, 새우깡 2봉지 사다가 이렇게 하늘에다 확 뿌려주면은 막 미친 듯이 날려서 먹고 그런 게 일과였었죠 저는. 네. 너무 갈매기 생각났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 진짜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좋아하니까 뭐 별 이상 없는 줄 알고 많이 줬었죠 그때. 많이 그래도 장수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골에서 사람들이 먹던 거 막 이렇게 뭐 잔반 같은 거 남겨가지고 막 맵고 짜고 이런 거 줘도 튼튼하게 오래 사는 개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행동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죠. 사료 좋은 거 주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런 좀 더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옛날에 이제 모를 때 하는 행동이었죠. 근데 또 잘 자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자라니까. 뭐 사실 개들이 양파 먹으면은 되게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옛날에 뭐 짜장면 남은 것도 막 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래서 더 오래 살아 애들이 조금 더 일찍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계속. 네, 오보이라는 잡지가 타 잡지와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재생지를 사용하시나요? 그 뭐 제작적인 면에서는 재생지를 저도 사용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패션 광고가 실리고 또 이제 화보가 실리는데 색감 때문에 색감도 색감이고 디테일이 많이 죽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해결책이 없어서 잉크는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생지는 아직 이제 그냥 일반 모조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재생지의 비율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려고 기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나 이런 거 상관없는 페이지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야죠. 재생지는 약간 거친가요, 면이? 그쵸. 표면이? 아무래도. 근데 점차 과거보다, 그러니까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 먹기 많이 먹고요.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디테일이 많이 뭉개진다 그러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실장님께서 쓰셨던 그린보이라는 이제 책에서는 그거는 다 재생지랑 재생 폰트 뭐 이런 거를 친환경 폰트, 에코 폰트. 에코 폰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서 그 폰트를 사용을 하면은 잉크가 절약되는 거죠. 근데 되게 폰트가 예뻐요. 예쁠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생지 자체가 책을 읽거나 이럴 때는 불편함은 전혀 없죠. 저는 훨씬 더 눈이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전혀 없죠. 그 약간 오보이 그 생각을 하면은 생각나는 되게 특성이 있어요. 그 화보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옷도 약간 좀 심플하고 약간 흰색 벽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딱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오보이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별 의미는 없어요. 원래는 이제 의미를 제가 갖다가 붙이긴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질문도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짓고 싶었던 이름은 짧고 쉬운 이름. 그래서 그냥 오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기심 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보이라는 뜻이 이렇게 감탄사잖아요. 뭔가 의외의 상황에 봤을 때 또 약간은 뭐 좀 놀랐을 때 오보이 하면서 이제 놀라는 감탄사인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지구 환경이나 어떤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나오는 감탄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바꿔보자 좋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만든 이름이에요. 되게 많이 생각하셨는데요. 그럼요. 잡지 이름 만드는데 많이 생각해야죠. 6년의 철학입니다. 실장님이 쓰신 글들을 봤을 때 뭐랄까 되게 다른 분들보다 아니면 다른 뭐 잡지나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타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으로 동물 보호나 아니면 환경 보호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뭐 글을 쓸 때나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특강을 나간다던가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절대로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 말자, 강한 어조로 글을 쓰지 말자라는 게 제 1번 철학이에요. 네. 왜냐면은 동물복지나 환경에 대한 문제는 네.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아쉽고 되게 절실한 문제지만 네. 신경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맞아요. 아니고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바뀌지가 않거든요. 더 거부감만 네네. 드는 것 같아요. 반감만 생기고 갈등만 생기는 문제예요. 이 특히나 모든 사람 사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환경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이슈는 네. 네. 아쉬워하는 사람만 되게 아쉽고 아쉽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냉소적이고 사람들을 뭐랄까 좀 비웃고 이래도 전혀 아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분들 중에 뭐 아직도 보신탕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당신은 보신탕 먹으니까 나쁜 사람이고 야만인이다라고 했을 때 네. 아 나는 야만인이구나라고 느끼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너 지금 욕하죠. 싸우자는 거냐 하면서 싸움만 일어나고 맞아요, 갈등만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그냥 항상 아무리 효과가 없고 효과가 작고 미미하더라도 아무리 미미하고 이게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고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그냥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지 네. 이렇게 강하게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철학. 아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설득하지 않고 그냥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제 사람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처음에 그 동물 그 개 농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지만 네. 그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네. 고통받는 동물들의 수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왜곡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른 방법으로 동물을 사랑하거나 생명을 존중하고 있지 못한데 네.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보신탕 먹는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동물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동물을 좋아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딱 뭐 2등분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동물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먼저 네. 예, 좀 자성하고 우리나라의 그 반려견 산업의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네. 용품이나 뭐 이런 반려견 분양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문제부터 저는 먼저 해결해 뭐 딱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네. 네. 그 문제에 먼저 집중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되면? 예, 개선이 되면서 같이 그런 분들을 설득해 나가야지. 음. 나는 동물 좋아해. 근데 너는 보신탕 먹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쵸. 또 뭐 어떤 육식 문제나 이렇게 또 더 복잡한 문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그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찔렸어요 저. 아, 왜냐면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부터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립이 되고 나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자신이 정립이 되어 있나?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항상 생각이 바뀌고 이게 맞나 싶다가도 또 내년에는 또 생각이 바뀔 테고 계속 그렇게 수시로 생각이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기 자신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네. 사실 제가 이제 표현이 그런 거지 네. 사실 그 정립의 필요성이 그렇게 저는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립이라기보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먼저 완벽해져야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자격이 생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완벽하진 않지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소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어떤 그 뭐랄까 최소한의 어떤 그 생각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먼저 완벽하게 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정도의 어떤 그렇게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럴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아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네. 네네. 다행이네요. 저 같은 경우도 모피반데 네. 예전에 20살 때 퍼포먼스를 했었을 때도 네네.
막 저도 되게 충격이어가지고 막 몸을 막 부르르 막 떨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진짜 모피를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런 선언의 표현이 퍼포먼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뉴스를 봤을 때도 뭐 채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네. 뭐 이제부터 조금씩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약간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점차 줄였지 그때부터 채식을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확실히 그렇게 좀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나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야동지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 게 저는 사실 완전 동물 보호 쪽으로 쏠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이쪽 생각도 공감이 가고 저쪽 생각도 공감이 가니까 내가 중간에서 이런 거를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약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과연 이런 거를 진행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게스트분들 대부분 다 전문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워야겠다. 항상 매주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야동지 그런 녹화 이제 결과물들을 네네. 공유하곤 하는데 일반인 분들도 그거를 보면서 댓글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었다고. 그러니까 지환님은 그런 것들을 그런 콘텐츠를 이제 뭔가 이렇게 제공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들려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질문을. 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근데 실장님은 되게 저희 대화하시는데 되게 안 껴드시네요. 되게 시크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네, 되게. 아니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해요. 아 정말. 네. 그리고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껴드는 것도 잘 안 하고요. 원래.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말이 원래 좀 없어가지고요. 말 많이 하는 건데 오늘. 근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말씀이 없으시고 소극적이신데? 네?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엄청 잘하세요, 그죠? 딱 팩트만 진짜 딱 골라서 엄청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 봐요. 너무 자주 듣던 질문들이어서 그러신가? 아니에요. 또 나왔군. 약간 이렇게. 네. 실장님께서는 윤리적 소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윤리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별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윤리적이라기보다 그냥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네. 모든 생명체가 어쨌든 그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죽으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생명의 어떤 그 존엄성의 그 정도는 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소비도 그 한 생명이 너무 막 욕심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항상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욕심이 좀 지나치면 탐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도 계속 사고 싶고, 예, 뭐 새로 나온 거, 뭐 유행하는 거 있으면 또 사고 싶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들한테 영향이 없으면 괜찮은데. 네. 한 사람이 과하게 소비를 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다른 생명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윤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겠죠. 네네. 저는 소비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것만큼 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리는 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나 이거 이번에 사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샀던 이거를 잘 닦고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네. 오랫동안 썼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안 함으로써 또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조건 참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자기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오랫동안 써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가지고 풀리는 스트레스는 금방 또 네, 다른 걸 또 사고 싶죠.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사야 되고 하는데 물건을 안 사가지고 풀리는 스트레스는 정말 오래가고
기분도 좋고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1996년인가 7년에 산 냉장고를 저는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뭐 진짜 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은 냉장고를 아예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는 그 정도까지 석빙고 해야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냉장고를 쓰고는 있는데 잘 돌아가나요? 네네 디자인도 예쁘고 사실 그게 효율적으로는 뭐 전기도 좀 많이 네. 먹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또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또 그 역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그 이제 냉장고에 이제 국한된 얘기고 제가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보이를 만든 이후에 돈 주고 옷을 거의 안 샀어요. 쇼핑이라는 걸 거의 안 했고요. 그냥 저는 워낙에 좋아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그냥 아무런 무늬도 없고 그냥 유행도 안 타고 제일 베이직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산 옷을 지금 입어도 저는 그냥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 관리만 해가지고 오래 입고 오래 신으면은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되게 기분이 되게 항상 좋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런 말하면은 되게 반감을 많이 살 수도 있는데 스티브 잡스 죽었을 때 그 모 디자인 잡지에서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글을 여러 명한테 그 받아가지고 실은 적이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명인가 30명한테 뭐 디자인이나 이쪽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글을 써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되게 훌륭하고 좋은 디자인 또 좋은 그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살면서 어떤 뭐 기부나 이런 거에도 되게 인색한 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너무 자극해가지고 애플의 어떤 신제품을 그 가게 앞에서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사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걸 조장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플 아이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마치 그거를 안 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하게 되는 그런 뭐 아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플에서 나온 어떤 제품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탐닉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 좋은 그 좀 부정적인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처럼 요즘에 특히나 이런 어떤 IT 기기나 뭐 이런 쪽에서 좀 너무 막 이렇게 좀 집착하고 그게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상수동으로 이사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브라운관 TV를 봤었거든요. 뒤에 뚱뚱한 TV 아시죠? 네. 저희도 그걸 써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것도 97년인가 산 기계인데 정말 오랫동안 잘 보다가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아하던 TV였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펑 하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얘는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TV를 바꾸긴 했는데 뭐 나오기만 했으면 계속 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원래 성격 자체가 되게 소박하시고 소탈하시고 네, 엄청 하나를 굉장히 오래 쓰시는 네, 저는 그게 좋아요. 네,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 하나 사가지고 오랫동안 쓰는 게 그 좋은 물건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팁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렇게 시각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디자인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디자인이 좋은 제품은 품질도 보통 좋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만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좋은 디자인의 기준이라는 게 좀 물론 다르겠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뭐 너무 막 무슨 또 깊은 얘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만 1900년대 초반에 무슨 바우하우스라든가 이런 공업 디자인 같은 그런 쪽의 어떤 디자인 같은 걸 보면은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고 기능적이고 좋으면서 품질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장식적이기만 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능적이고 좋은 디자인의 제품은 보통 품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려고 노력하고요. 뭐 나라를 떠나서 아무래도 뭐 독일이나 뭐 스위스 이런 쪽에 뭐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뭐 나라를 꼭 이 나라 걸 산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디자인을 따지다 보면은 또 그런 쪽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동물보호 쪽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동물보호의 현 주소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그 되게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 나라로 이제 말하는 게 되게 편한데 네. 예, 사실 지금 뭐 이렇게 기아 문제가 많고 네. 뭐 사람이 막 굶어 죽는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복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진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렇죠. 그건 뭐 말이 안 되고 뭐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한 걸 떠나서 네. 그 사회의 그 나라의 어느 정도 그 동물복지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수준들이 다 있거든요. 네. 수준이라는 게보다는 단계 네. 어느 정도 단계. 네. 뭐 북유럽이나 이런 국가에 가면은 동물복지가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하지 목청 않더라도. 높여서 네. 얘기할 필요도 없는 단계에 가 있는 나라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보면 딱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는 예.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이제 주로 윗세대 분들 중에서 당연하게 뭐 개도 그렇고 뭐 소도 그렇고 음식이고 그냥 사람이 키워서 먹는 동물이다. 네. 그다음에 그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되게 우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희도. 근데 그런 만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수록 저는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 화합하는 차원에서 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어떤 인식이 굳어진 분들은 네.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 저도 예.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과연 노인분들께 저희가 개고기를 먹지 말라 네네. 이렇게 뭐 캠페인을 벌이고 가서 설득을 한다고 한들 네. 그분들이 과연 안 먹을까 했을 때 그냥 사실 네네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세대가 교체되면은 해결될 문제인 것 그렇죠.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세대가 딱 교체된다고 해서 그 딱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네네. 그래도 뭐 동물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많이 바뀌어 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동물들이랑 네. 커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의 고통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예 그래서 점점 더 천천히 뭐 느리겠지만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는 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그거만큼 또 부작용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동물을 좀 약간 인식 없이 좋아해가지고 뭐 예쁘고 어린 동물들만 좋아하고 네. 늙고 병들면 버린다던가 네. 동물을 좋아하지만 고기는 너무 좋아한다던가 뭐 아주 뭐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나가야죠. 이번 주 팟캐스트 야동지는 실화 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해마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막 동물들하고도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재밌는 그런 기억도 있고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항상 신경 쓰는 게 동물들은 촬영하는 거에 대한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네. 뭐 갑자기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이상한 공간에 와서 빛이 펑펑 터지는 공간에서 놀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그 개나 이제 고양이들 특히 고양이들은 빛에 민감해서 놀라기도 하는데 네. 좋은 의미로 어떤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지만 네.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거고 개들은 그걸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놀랄 수도 있고 되게 낯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촬영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은 만약에 좋은 컷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촬영을 무조건 접어요. 예. 그래서 동물을 찍는 경우에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여자 아니면은 뭐 짐 동물 애기가 나오는 CF는 실패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도 되게 그 영상 매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네네. 그 이번에도 중에 캣티인가?
네, 이번에도 그 핸드폰 광고에서도 고양이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주로 대부분의 촬영 현장에서 그 뜨거운 조명이나 뭐 네, 네. 어려운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는 동물들도 많고 음. 또 촬영 이후에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고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중적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뭐 만약에 그거를 찍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단순히 동물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그 영상 매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네. 뭐 인식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거나 고통당하거나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저랑 스튜디오를 같이 쓰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옛날에 뭐 광고에 나온 강아지가 버려진 걸 데려와서 또 키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 그렇게 하고 많이 버려지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돈 주고 사왔는데 찍고 나니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고 누가 데려갔지 막 이렇게 막 서로 무책임하게 미루고 있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오늘 제가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 행사 이후에 폐기물과 네네네. 버려지는 동물들 네.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 행사처럼 하겠다고 이제 동물들을 이제 뭐 새나 뭐 햄스터나 네. 토끼나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실컷 그렇게 만지다가 결국 이제 행사 끝나니까 얘네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폐기물이랑 같이 유기견 보호소에 넘긴다든지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물건도 아니고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지. 그 행사를 위해서 다 구입했던 네, 것들이에요?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지? 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요번에 그 동물농장에 나온 그 그 개 농장이랑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이제 업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이제 오버이 만들면서 제일 기뻤던 게 항상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네. 독자들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오버이를 접한 분들이 네. 저한테 여러 경로로 글을 보내주신다거나 뭐 메시지를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그 오보이를 접하고 나서 바뀐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누구의 팬으로서 처음에 오보이 화보를 접했는데 네. 그냥 뭐 사실 그런 동물복지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근데 네. 그걸 보고 인식이 바뀌었고 뭔가 좀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되게 많이 주세요. 그게 되게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또 그 친구의 팬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 같은 거를 자기네들끼리 해서 네. 꽤 큰 금액의 돈을 모아가지고 연락도 하셨어요. 많이. 멋있다. 뭐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가 기부받는 곳이 아니니까 연결을 시켜드렸죠. 이렇게 네. 뭐 상황이 어려운 동물 보호소라든가 그런 데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돌 팬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거부감도 되게 크고 네.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런 좋은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어떤 마음이 그런 그 좋은 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 연예인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네. 가장 참여할 때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버이 화보에 나오는 친구들은 네. 뭐 꼭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뭐 네. 이렇게 깊게 관심이 있다거나 네, 꼭 네. 그러지 않아도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네, 유명한 네.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꼭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짜로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동방신기의 윤호 네, 같은 네, 네. 경우에는 그 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동물 보호 활동도 봉사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단체가 있어요. 특히 또 동남아 쪽에도 있더라고요. 멋있다. 네, 인도네시아인가 이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팬클럽이 정기적으로 그 동물 보호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PM의 그 준호 같은 경우에도 화보 촬영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자기도 동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고양이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팬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모금해가지고 왔던 친구들이 그 준호의 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꾸준하게 제 SNS에도 글을 올리고 또
여러 명 있어요. 되게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럼 특히 뭐 아이돌 팬덤들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돌 친구들 자체도 동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또 팬클럽 그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친구들이 많고요. 횟수로 제일 많이 나온 친구는 그 FX의 크리스탈. 그 친구가 제일 촬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기 인연이 돼서 뭐 브랜드랑 촬영한 것도 있지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어서 뭐 그 친구가 표지만 3번인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 친구랑 되게 많이 찍었고 또 제가 오보이 만들기 전에는 이제 전혀 인연이 없던 지금 뭐 너무 동물이나 이런 쪽으로 유명한 이효리 같은 효리 같은 경우에도 오보이를 만들면서 되게 인연이 돼서 화보도 찍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좋은 인연이 돼서 화보 찍었던 친구들이 뭐 너무 많죠. 앞으로도 또 이제 만날 것 같고. 예. 소녀 팬들이 대부분 그 약간 동물보호 활동 아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삼촌 팬들도 좀 약간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 이제 오보이 독자들의 그 비율도 여자분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대 여자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남자가 동물 복지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되게 낯간지럽고 되게 좀 창피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좀 뭐 그런 걸 신경 쓰고 사냐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별종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 그게 남녀를 떠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좀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남자친구들도 그런 남자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동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좀 깨고 좀 편견을 좀 깨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 없이 이런 동물 복지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괜찮으니까 오보이 잡지 보시고 놀러 오시고 좀 이렇게 편하게 저한테 물어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야동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야동지의 메시지가 저도 약간 의도한 거는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반대. 다른 의미로 호기심에 있게 듣게 되셨는데 이거 혹시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이름 때문에 조금은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은 관심 그냥 가지면은 갖게 돼도 이렇게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남자분들은 굳이 자기가 찾아보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런 계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되게 지속적으로 지금 듣는 친구들은 다 남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의외였어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상경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봤다 이러면서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계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도 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남자? 네, 진짜.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섹시해요. 네, 되게 섹시해요.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야한 반응이에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 제 입에서 그런 말을 느꼈나 보다. 경험담이죠.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오보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좀 서울 지역 위주지만 곳곳에 이제 뭐 압구정, 그다음에 홍대, 강남역, 뭐 가로수길, 뭐 삼청동, 안국동, 뭐 홍대 이런데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뭐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소식도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상수동에 생긴 그 편집 매장 놀러 오셔도 거기 뭐 뭘 판매도 하지만 그냥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오보이 외에 또 동물 환경 관련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읽고 가셔도 되고요.
예, 뭐 관련 뭐 이벤트나 행사도 할 계획이니까 네. 예,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행사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영화 상영회라든가 오, 좋다. 뭐 동물 무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제 동물 보호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할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편집장님, 그러니까 실장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항상 어떤 그 오보이의 취지라든가 네. 뭐 동물 복지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저는 가요. 예, 어떤 자리든 네네. 뭐 어떤 대상이든. 그래서 여기 이 야동지에서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동물 복지나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한참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뭐 어디든지 가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거 예, 말씀드리고 네. 의견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재밌었고요. 네. 예, 또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까지 저희 아동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화에서는 오보이 편집자님 김현성님과 함께 오보이의 잡지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복지 그리고 동물복지를 하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들 공감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고민이고 또 생각이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열심히 동물보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야동지도 당신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다음 주 야동지 11화에서는 수의약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도 야동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본 방송은 생명다양성 재단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